7월 어느 날 자영업을 하는 54세 이 사장님이 우편함을 엽니다. 건강보험료 고지서입니다. 평소 같으면 대충 확인하고 넘어갔을 봉투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숫자를 보고 손이 멈춥니다. 평소 내던 금액과는 자릿수부터 다릅니다. 온라인에서는 더 놀라운 사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평소 수백만 원 수준이던 건강보험료가 한 달 만에 1억 원을 넘었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이 사장님 머릿속에 몇 가지 생각이 스쳐갑니다.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오른 걸까요? 아니면 내 소득 신고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이 돈을 이번 달에 다 내야 하는 걸까요? 개인 사업자에게 건강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통장에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현금입니다. 직원 월급을 보내고 임대료를 내고 대출이자까지 나가는 시기에 예상하지 못한 수천만 원의 고지서가 겹치면 사업이 잘 되고 있어도 현금 흐름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개인 사업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사업을 한다면 가계의 문제이고 은퇴 후 작은 가게를 준비한다면 노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최근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까지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는 두 이야기가 한데 섞였습니다. 정부가 보험료를 대폭 올린 것 아니냐는 추측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이 고지서 안에 실제로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고지서에 찍힌 숫자가 커졌다고 해서 매달 내는 보험료 자체가 그만큼 오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이 시기에 이런 고지서가 몰리는 걸까요? 작은 가게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사장님 혼자 운영하다가 장사가 잘 돼 직원을 한 명 채용했습니다. 사장님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개인 사업자니까 지역 가입자일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의 대표는 건강보험에서 직장 가입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사업장의 근로자뿐 아니라 사용자도 직장 가입자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월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월급 외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로 나뉩니다. 일반 회사원이라면 익숙합니다. 회사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되고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그런데 개인 사업장 대표는 조금 다릅니다. 사용자이면서 동시에 가입자입니다.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바탕으로 보수가 정해지고 이에 따라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총 매출이 그대로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 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이 핵심 기준입니다. 여기에 사업과 별도로 임대소득 같은 다른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 산정에 함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간 보수외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보수외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 부분이 40대 이상 시청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이 연령대에는 사업소득 외에도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처럼 은퇴를 준비하며 만들어 놓은 여러 현금 흐름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월급에서 이미 건보료를 뗐는데 왜 또 나오는지 헷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6월과 7월에 이런 고지서가 몰릴까요?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새해가 시작된다고 즉시 확정되지 않습니다. 세금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 사업장 사용자의 전년도 총보수 신고 기한은 통상 5월 말이고 성실신고 대상 사용자는 6월 말입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다 보니 6월이나 7월 고지서에서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월 100만 원 소득으로 보고 보험료를 냈는데 실제로는 월 500만 원을 번 것으로 확정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차이는 월 400만 원입니다. 이 차이가 한 달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여러 달 쌓였다면 그동안 덜 낸 보험료가 한꺼번에 정산됩니다. 평소에 월 보험료와 정산액이 함께 나타나면서 고지서 숫자가 갑자기 커 보이는 것입니다. 내 돈의 관점으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평소 매달 300만 원을 지출한다고 예상했던 사업주가 어느 달 갑자기 수천만 원을 준비해야 한다면 연간 총비용보다 당장의 현금 흐름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직원 한 명을 고용하는 순간부터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온라인에 등장한 1억 원짜리 고지서, 정말 사장님 한 사람의 한 달 보험료일까요?
이번에는 조금 더 큰 사업장을 보겠습니다. 55세 박 대표가 직원 여러 명을 둔 제조업체를 운영합니다. 지난해 사업이 예상보다 잘 됐습니다. 매출도 늘고 직원들 급여도 올려줬습니다. 올 여름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든 박 대표는 평소와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큰 숫자를 마주합니다. 내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하지만 고지서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고지서에는 대표 한 사람의 보험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표자의 정산액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건강보험료가 있습니다. 직원들의 정산분도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직원들의 보수가 크게 올랐다면 그에 따른 보험료 차액 가운데 사업주 부담분 역시 커집니다. 결국 사업장 전체 고지액이 1억 원이라고 해서 그것을 곧바로 대표 개인의 월 건보료가 1억 원이라고 해석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이 부분이 이번 뉴스의 핵심 반전입니다. 숫자가 클수록 사람의 시선은 먼저 그 크기로 갑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에서는 얼마인지보다 무엇이 합쳐진 금액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대표자의 당월 보험료인지 과거 소득에 대한 정산액인지 직원들의 보험료까지 포함된 사업장 전체 금액인지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예상 밖 사실이 있습니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늘어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현재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은 월 918만 3,480원이고 보수의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은 월 459만 1,740원입니다. 이 숫자는 1억 원짜리 고지서를 대표한 사람의 순수한 월 보험료로 곧바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건강보험료 상한을 올렸다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최근 보건복지부가 현행 보험료 상한 기준인 2년 전 평균 보험료의 30배를 40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한 부가체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직 검토 단계입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관련 법령 개정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고 현재 이 개편안이 확정돼 7월 보험료에 적용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상한을 올려서 갑자기 폭등했다는 해석은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정책 개편 논의가 나온 시점과 개인 사업자의 정기적인 보험료, 정산 시기가 우연히 겹치면서 서로 다른 두 이야기가 하나처럼 보인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번 고지의 급증은 일률적인 보험료 폭등이라기보다 소득, 정산과 사업장 부담액이 한 시점에 겹친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미 고지서를 받아든 사람은 지금부터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고지서가 평소보다 10배 크게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놀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할 일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검색하는 것도 주변 사람과 금액을 비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고지서 안에서 무슨 금액이 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입자별 부과 내역을 봅니다. 정산 내역을 확인합니다. 대표자의 보험료인지 근로자 보험료인지 정산액인지 당월 보험료인지를 나눠봅니다. 그리고 전년도 사업소득을 확인합니다. 지난해 소득이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면 또 정산액 증가와 연결됐을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거의 변하지 않았는데도 고지액이 크게 늘었다면 신고, 과정의 착오나 다른 소득의 반영 여부 같은 세부 산정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 자료와 신고 내용을 교차 확인하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가 궁금하다면 공단 조회나 상담을 통해 산정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개인 사업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분할 납부입니다. 연말 정산 등으로 발생한 정산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최대 12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험료를 깎아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야 할 금액을 한 번에 낼 것인지 나눠낼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에게는 이 차이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정산액이 수천만 원이라면 그것을 한 달에 다 내는 것과 여러 차례로 나눠내는 것은 사업장의 현금 흐름에서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직원 월급이 있습니다. 임대료가 있습니다. 대출 상환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부모님 병원비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보료 고지서를 단순한 비용 하나로만 보면 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현금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상이라면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 후 사업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작은 카페나 식당 혹은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만드는 계획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흔히 매출과 종합소득세는 미리 계산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계획에서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구조와 가입 형태가 달라지면 건강보험료 역시 가계의 중요한 고정비가 됩니다. 직원 한 명을 고용하면서 가입 형태가 바뀔 수도 있고 사업 외 소득이 생기면서 추가 보험료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실제 소득이 나중에 확정되면서 정산이라는 형태로 현금이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노후의 언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은퇴 후 월 500만 원을 벌겠다는 계획에는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그 정산 시점까지 함께 들어가야 실제 생활비가 보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사업에서는 얼마를 벌었느냐와 얼마가 내 통장에 남느냐가 같지 않습니다. 세금이 빠지고 보험료가 빠지고 사업비가 나갑니다. 그리고 그 일부는 몇 달 뒤 정산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구조를 미리 알고 있느냐가 갑작스러운 고지서를 받았을 때 느끼는 충격을 상당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1억 원이 아니라 그 안에 실제로 무엇이 들어있느냐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우리 가족의 생활비와 연결됩니다. 사업장의 현금 흐름과 연결되고 은퇴 후 사업을 준비한다면 노후 계획과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커졌을 때 가장 먼저 던질 질문은 왜 이렇게 올랐냐가 아니라 이 돈이 이번 달 보험료인지 아니면 지난해 소득에 대한 정산인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시거나 가족 중 개인 사업자가 있는 분들 가운데 건강보험료 정산 고지서를 받고 예상보다 큰 금액에 당황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 가장 헷갈렸던 것이 소득 기준이었는지, 직장과 지역 가입자 구분이었는지, 아니면 정산액 자체였는지 실제 경험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 단계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은퇴 후 월급이 끊긴 뒤 사업소득과 임대소득, 이자와 배당소득이 함께 생기면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50대와 60대가 노후 현금 흐름을 계산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을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